자, 적성에 안 맞는 일을 5개월째 하는 중이에요. 돈 같은 조건이 좋아서 참는데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스스로 다스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여러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적성에 안 맞는 일을 5개월째 하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성에 맞고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뒤에 문장이 더 문제예요. 돈 같은 조건이 좋아서 참는데 참으니까 당연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수밖에요. 그죠? 자, 목표가 틀렸죠. 자, 일이란 게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감동 영어 스피치 컨텐츠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그 스피치를 가지고 같이 컨텐츠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쫓아가지 말라고 해요. 돈을 쫓아가지 말래요. 돈이 따라올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돼야지 돈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돈 같은 조건이 좋아서 참는데 그런데 그럼 돈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갈 건데요? 그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그리고 계속 참고 또 참다 보면은 암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 안 좋아지고 나중에 돈이 많아도 결국엔 다 병원비로 쓰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돈이 따라올 수 있는 나의 컨텐츠가 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라디오 방송 이름도 잠시 멈추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이렇게 굴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거에 강점이 있고 어떤 거를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랄까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현실에 계속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다스려야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스스로 다스려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뭘지를 찾아내는 그 작업부터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나중에 뒤에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걸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하는 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까요? 요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거? 어때요? 하고 싶은 거? 말이야 쉽지. 그렇죠. 잘하는 거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싶은 걸 잘하는 게 좋긴 한데 자, 그러면 우리 임국구님 별풍선 1개로 246번째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던져볼게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못해요. 오케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못해요. 그리고 잘하는 건 있는데 그리고 나름 돈도 잘 벌기는 하는데 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요 두 개의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난 잘하는 걸로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걸 취미로 함. 잘하는 건 취미로 하고 하고 싶은 걸 주로 삼아서 한다. 못하는 걸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쫓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가 아직 20세, 그러니까 20대고 적어도 전 30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0대, 20대, 30대라면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치 않은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데서 그냥 무작정 뛰쳐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가슴이 뛰는데 그 분야에서
내가 10%로 1%로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전에는 섣불리 그만두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로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결단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실에는 상관없이 딱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깡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이란 것도 필요해요. 운이란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해내는 능력부터 갖추는 게 저는 그 찾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걸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면 넌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러면 그것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찾기도 이전에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에 안 맞는 일을 5개월째 하는 중이면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이 안 맞는 일을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찾는 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없애는 근본적인 조금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부에 관심 없는 고2입니다. 고3 때 직업준비반 같은 게 있다는데 거기서 기술 배우는 게 나을까요?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부의 개념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부의 개념이 뭐예요? 성적을 잘 받는 거? 학교 숙제를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는요 지금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면서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기 전까지 계속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 싫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러한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은 직업 배워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취업 고용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친구들 안 고용해요. 왜냐? 공부에 관심 있고 열심히 하는데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진짜로 최선을 다했는데 머리가 안 받쳐줘.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다 침팬지보다 IQ가 높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내 수준에서, 편한 수준에서만 해서 그렇지,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그릇을 이렇게 넓히고 그 다음에 내 박스에서 나와서 하는 훈련들을 안 하니까, 그리고 할 생각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 관심이 없어도요, 그래도 공부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자세가 있는 친구라면요, 저 기술 배워도 이 기술로 파고드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모르겠어. 이게 글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뉘앙스를 다 받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뉘앙스로만 봤을 때는 그냥 공부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기술이라도 배워가지고 먹고 살까요? 약간 요런 뉘앙스로 그냥 저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 배운다고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더 이상 학력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요번에 서강대에서 완전히 이제 수시 100%로 뭐 입학 전형을 바꾼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브랜딩화할 수 있는 전문성의 시대입니다. 전문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차별화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면요, 저는 이 21세기 앞으로 향후 세계에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갖는 건데요.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이 친구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도 안 되니까 기술 배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더라도 여러분들 한국은 기술 배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 한국은 기술 배우는 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배운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제부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요. 내가 그 분야에 정말로 최고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정말로 나의 1%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을 발견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술 배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지금 기술 배우는 게 나은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저 기술 배워서 뭘 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해야 기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100만원, 200만원 벌고 좀 뭐 300만원 벌고 그렇게 그냥 돈만 벌다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컨설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런데 내 인생이 뭔가 조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조금 무언가를 남기고 조금 진짜 다른 사람들이 야 인생 참 잘 살았다 요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시장만 살짝 오픈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주님 기준에서 잘 사는 건 뭡니까? 제가 방송에 잘 노는 영화에 잘 사는 법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하면 항상 한두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하주님의 기준에서 잘 사는 건 뭡니까? 요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기준에 잘 사는 법. 제가 이 컨설팅을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원래 회계 재무를 전공을 하다가 주한외국대사 동시통역,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화 쪽 일, 배우 쪽 일, 이 방송 쪽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잘 사는 기준은 뭐냐면요, 한 번 사는 인생이 있어서 현실에 매이지 않고 사실을 보는 겁니다. 되게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실에 매여서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삶이 아니라, 현실과는 상관없이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저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들 현실에 매이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번 클래스답게 더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생겨나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면은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돈을 벌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가 이 60억 인구 중에 그 한 명으로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엔 없는데, 내가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남길 수 있고, 그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약간 요런 사실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삶? 저는 그게 제 기준에서의 잘 사는 삶, 잘 노는 삶이 아닐까, 요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자친구가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남자를 보면 저랑 외모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거는 그냥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답을 할 수는 없겠고, 일단 뽀뽀의 얼굴을 좀 봐야 되겠어.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이길래 여자친구가 다른 길 가는 남자한테, 연예인도 아닌 남자한테 외모를 보고 외모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가. 일단은 우리 뽀뽀한테
사진은 좀 받아보고 싶고요. 첫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매력적이어봐, 뽀뽀야. 뽀뽀야, 더 매력적이어봐.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자, 첫 번째. 이 여자친구가 진짜 너를 안 사랑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사랑하는데, 그냥, 우리 남자한테 지금 내가 여기 옆에다가 비키니 사진을 딱 하고 올려놓으면은,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분들도,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왜냐면, 인간이라 그래, 인간이라. 이게 시선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건데, 근데 뽀뽀해, 네가 여자친구를 진짜 좋아해. 그러면 저거를 기회를 삼아보는 거야. 여자친구가 어떤 스타일에 끌리는구나. 어떤 스타일과 나를 비교하는구나. 그리고 너가 여자친구가 원하는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너가 여자친구를 좋아한다면 그거와 상관없이, 여자친구가 누구 비교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래? 그러면 저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거지?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스타일을 한번 체인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복수하는 방법은 있어. 나는 이런 거 진짜 잘하는데 안 하지. 일부러 자제하지. 왜냐면 여자친구가 빡칠 수가 있으니까. 너도 비교하면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냥 너도 가다가 야, 와.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러면 100% 더 싸워. 100% 더 싸워. 그리고 미래가 전망이 좋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을 줬죠. 첫 번째 여자친구가 널 진짜 안 사랑하거나, 두 번째, 아니면 여자친구가 널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자친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면, 너가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여자친구의 스타일을 전격 분석을 하고 여자친구한테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매력을 발산시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판 싸우는 거야. 그냥 2판 4판이다 하고 너도 지나가는 여자랑 비교하는 거야. 선택은 yours, 너의 자유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주님은 지금 무슨 일 하시나요? 자, 제가 전에 했던 일은 주한 외국대사 동시통역인데요. 그리고 청소년 교육문화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배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방송 BJ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문화 컨설턴트로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화 쪽 일도 사실은 그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문화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가슴 뛰는 일인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일이 발견된 게 이 문화죠. 그래서 제가 이 문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 공감, 힐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배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방송 일을 하고 있고요. 방송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막상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직업군인을 하고 있는데 평생 직업군인을 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막상 전역을 하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전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은 굉장히 좋아요. 일단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는 뭐냐면, 아직 전역을 안 하셨다라는 거. 찾기 전까지 전역하지 마세요. 찾기 전까지 전역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에 신경을 쓰고 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거 핑계입니다. 군인 나오기 전에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를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드는지 공부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아프리카 방송을 딱 봤을 때 처음에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나 리액션 창렬이라는 소리 지금도 듣고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막 자극적인 걸 할 수 있을까? 막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제가 아프리카를 제대로 봤어요. 제대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내가 해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